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맨큐의 경제학 서술형 추가 연습 문제 제7장 소비자, 생산자,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1번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보시면 칠면조의 수요 곡선을 그려라. 칠면조. 아무튼 수요 곡선은 우하향해서 기본적으로 상정해서 그리면 되겠죠? 이 그림에 칠면조 가격 하나를 설정하고 그 가격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를 설명하세요. 소비자 잉여가 무엇을 나타내는가? 여러분 우선 수요 곡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수요 곡선을 칠면조 수요 곡선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수평축에 나타나는 게 칠면조의 수량이 되는 것이고 수직축에 나타내는 것은 칠면조의 가격이 될 겁니다. 가격 칠면조의 수량, 여기는 디맨드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격 하나를 한번 정해보래. 가격 하나를 이렇게 정했어. P0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P0 하에서 만약에 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수량은 여기가 만약에 Q0라고 할게요. 자, 그때 거기서 문제를 뭐라 그랬냐면 그 가격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를 표시하세요.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소비자 잉여라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그치, Q0까지 물건을 구입했을 때 이 수요 곡선의 높이를 뜻하는 게 의미가 뭐예요? 이 높이를 뜻하는 게 소비자가 요거 각각에 대해서 한 단위에 대해서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가격을 바로 이 수요 곡선의 높이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소비자가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돼서 이렇게 수요 곡선이 결정이 되면 실제 지불하게 되는 가격은 P0가 되는 거야. 한 개 살 때 P0, 두 개, 3개, 4개, 요게 파란 색깔 면적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각각에 대한 가격, 최대한의 금액, 그 총액이라고 할게요. 이게 연두 색깔 나와 있는 이 사다리꼴 면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요거라고 하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그러면 요게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총 금액은 A 플러스 B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소비자가 실제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한 금액은 실제 지불한, 물론 소비자죠. 지출한 총액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저기 파란 색깔의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B에 해당하는 만큼을 지불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뺀 그 차이, 요거 보시면 요 삼각형이 생기는 거잖아요. 요게 바로 소비자 잉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 잉여 개념, 소비자 잉여의 크기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시장에서의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차이만큼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정도만 하시죠. 자, 다음에 자, 칠면조인데, 칠면조의 공급 곡선을 나타내는 곡선을 그리고 칠면조의 계속 필면제를 했네요. 가격 하나를 설정하고 칠면조든 팔면조든 필면조든 아무튼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자, 그때 생산자 잉여를 표시하세요. 생산자 잉여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설명하세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생산자 잉여라는 것은 관심 주체가 생산자야. 생산자가
시장의 거래에 교환에 참여하는 거죠. 시장의 교환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교환에 참여해서 네, 이해되십니까? 얻게 되는 이득, 그게 바로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비자 잉여는 뭐다? 소비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이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걸로 이렇게 그려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여기가 가격, 공급곡선, 필면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시 가격 하나를 선정해 달라 이랬습니다. 만약에 시장의 가격을 자, 요걸로 하나 잡았다고 할게요. 요걸로 하나 잡았어요. 그러면 공급량이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예,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P0로 잡게 되면 그에 따른 공급량은 Q0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공급곡선의 높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급곡선의 높이의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본서를 찾아보시면 각각의 단위당 이만큼의 비용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공급자가 시장에 참여를 했어. 그렇게 되면 얼마의 가격을 받습니까? 그러면 하나 판매했을 때 이만큼의 가격 받고요. 2개, 3개, 4개 이렇게 가격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역으로 표시를 해 볼게요. 자, 요거를 C라고 그러고 여기를 D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관심사가 생산자, 공급자잖아. 그래서 생산자 잉여라는 것은 자, 생산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교환을 했어. 근데 나는 말이야, 요만큼만 받으면 D만큼만 받으면 생산 공급할 생각이 있어. 왜냐면 비용이 그만큼 들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저 파란 색깔 직사각형 면적만큼 네, 가격을 받게 돼서 그만큼 수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산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실제 수취한 받은 총 금액 이렇게 쓸게요. 총 금액은 저기 나와 있는 C와 D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다가 이렇게 할까요?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C와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C 플러스 D. 근데 생산자가 시장에 나갔을 때 어떻게 보면 유보 가격인데 나는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겠어 생각을 한다고. 비용이 그만큼 들어갔으니까 최소한 그 이상 저기 나와 있는 D야, D. 그러니까 핑크 색깔 삼각형의 면적이죠. 단위당 공급곡선의 높이야. 그래서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총 금액이야. 총 금액. 이거는 이제 뭐가 된다고? 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받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녹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요 삼각형의 크기, 요게 바로 생산자 잉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를 하시죠. 자, 여기서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 만약에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할게요. P1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생산자 입장에서 얻게 되는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이만큼을 실제 받게 되는데 최소한 요만큼 받게 되니까 이만큼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왜 중요합니까? 소비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생산에 참여하는 생산자가 얻게 되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참여해서 뭔가 이득을 얻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피해보는데 나만 이득 얻는다? 거래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이득의 크기,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소비자,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다음 3번 볼게요. 자, 칠면조의 수요와 공급 곡선을 그리고요. 균형 상태에서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를 나타내지요. 자, 우리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직접 그냥 그릴게요. 자, 필면조가 있습니다. 필면조. 갑자기 칠면조로 바뀌었네요. 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생각을 해 보시죠. 자, 그러면 점점점점점 이렇게 할게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가 균형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2라고 할까요? 그래서 P스타 점점점점점 해서 Q스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요 삼각형이 바로 소비자 잉여의 크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자 잉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요게 바로 생산자 잉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가 같이 합한 게 바로 시장 전체의 총 잉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칠면조를 만약에 더 생산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균형 상태보다 더 생산하는 거니까 여기 Q 스타라고 할게요. 스타만큼 더 생산했을 때 그때 총 잉여가 감소하는 것을 이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아니면 물이 100도씨가 되는 가장 적합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조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은 독점 상태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과소 생산되고 거래가 되고 공급이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 크기는 여기 나와 있는 삼각형만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데드웨이 로스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다시 이게 사중 손실 책에 따라서는 자중 손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데드웨이 로스 해서 후생 손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소 생산으로 이게 시장이 위축됐잖아. 위축돼서 발생하는 후생 손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으로 인한 후생 손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는 고민이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그건 알겠는데 과소 생산되면 후생 손실이 생기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과다 생산되면은 후생 손실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야. 여기도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색깔을 바꿀게요. 핑크 색깔로 합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의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하면 지나치게 보조금을 준다거나 이때도 후생 손실이 생겨요. 저기 나와 있는 핑크 색깔 삼각형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기는데 보통 조세에 반대가 되는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그러니까 보조금 제공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보조금을 마련하는 비용이 발생해서 후생 손실이 생기는 거야. 제가 축구를 되게 못하는데 정부가 저한테 보조금을 줘서 축구를 계속 할 수 있게 해줘. 와 좋겠다 하지만 안 됩니다. 오히려 저의 인생을 망치고 국가 전체적인 희소한 자원의 효율성을 낭비하는 거야. 저보다 능력 있고 잘하는 사람이 축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조금 받아서 축구를 그만두지 않게 되니까 그 사람이 들어올 자리를 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네거티브한 해로운 외부 부정적인 외부성이 존재하게 되면 이때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어떤 문제입니까? 하면 과다 생산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 후생 손실이 이렇게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세를 부과했을 때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기는 게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랑
뭐 정부의 조세 수입이나 아니면 뭐 독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과다 생산되었을 때도 사회적 후생 손실이 핑크 색깔 삼각형 면적만큼 된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해 보시죠. 아시겠습니까? 요 과제로 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우리 A, B, C 뭐 이렇게 영역을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역을 나눠서 뭐 A, B, C, D, 뭐 E, F, G 해가지고 하시게 되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근데 좀 그렇게 아주 쉬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그리고 시장 전체 효율성 측면에서 얘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8장에서 우리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